할리우드 탑배우의 한국 방문기가 전 세계에서 큰 화제를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서울에 도착해서 경험한 문화적 차이에 충격을 받았다고 하는데요. 이번 경험을 통해 한국 이민을 결심했다고 했고, 한국에선 모든 것이 새로운 세상 같았다는 후일담을 남겼습니다. 도대체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저는 미국 출신의 경호원 조안나예요. 경호 업무에 발을 들인 지 벌써 10년이 넘었죠. 처음에는 단순히 도전이라는 마음으로 시작했는데 지금은 제 삶의 중요한 축이 되어 있더라고요. 현재는 프리랜서로 활동 중이에요. 제 경력을 토대로 말하자면 꽤 까다로운 임무들을 맡아왔고, 그만큼 다양한 환경에서 일해봤어요. 이번에는 특히나 예측이 쉽지 않은 임무였어요. 바로 배우 로버트 패틴슨의 한국 영화 미키 17 프로모션 일정과 그의 개인 일정까지 소화해야 하는 경호 작업이었죠. 처음에 이 제안을 받았을 때 조금 망설였어요. 한국까지 가야 한다는 게 좀 부담스러웠죠. 한국이라면 오징어 게임이니 뭐니 유명하긴 하지만 솔직히 아시아의 작은 나라는 관심 밖이었거든요. 게다가 단순한 행사 경호가 아니라 로버트의 개인 일정까지 포함된다고 하니 부담이 클 수밖에 없었어요. 하지만 보수와 조건이 정말 충분히 만족스러웠어요. 프리랜서로 일하다 보면 이런 기회는 자주 오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결국 수락하기로 했죠. 저는 임무를 맡을 때마다 늘 마음을 단단히 먹고 계획을 철저히 세우는데 이번엔 어쩐지 시작부터 예사롭지 않더라고요. 로버트와의 사전 미팅은 뉴욕에 있는 한 스튜디오에서 진행됐어요. 그는 첫인상부터 다정하고 친근했어요. 연예인들은 대개 자신만의 벽을 두른 경우가 많아서 의외였죠. 그런데 미팅이 끝나갈 무렵 로버트가 꺼낸 한마디에 모두가 깜짝 놀랐어요. 그는 한국 방문이 단순한 영화 홍보 일정이 아니라고 했어요. 그는 한국에서 아파트를 둘러볼 예정이라며 이민을 고려 중이라고 말했어요. 처음엔 농담인가 싶었어요. 하지만 그의 진지한 표정을 보니 그게 아니더라고요. 로버트는 한국 팬들과의 교류, 음식, 문화의 매력 등을 언급하며 한국을 제2의 고향으로 삼고 싶다고 설명했어요. 그러자 제 옆에 경호원이 한국에 가본 적도 없으면서 저렇게 말한다니 진짜 웃기다고 했죠. 그 순간 저는 속으로 의문이 들었어요. 고작 한국인 스태프와 영화 한 번 찍어본 게 전부면서 어떻게 이렇게 쉽게 이민을 결심할 수 있지 싶었어요. 제게 한국은 한 번도 가본 적 없는 낯선 나라였거든요. 그리고 한국에 대해 아는 거라곤 한식이 맛있다는 얘기와 사람들이 예의 바르다는 정도였어요. 여기서 돈도 많이 벌겠다 굳이 한국엔 왜 가려고 하는지 이해가 안 갔죠. 뭔가 어디에 잠시 씌었나 싶기도 했어요. 이민이라면 현실적인 문제가 정말 많잖아요. 이민 준비 과정은 얼마나 복잡할지, 언어 장벽은 어떻게 극복할지, 이 모든 게 얼마나 큰 도전일지 생각했어요. 그는 그저 낭만에 휩싸인 건 아닐까 하는 걱정도 들었죠. 할리우드 스타들은 워낙 변덕스러운 성격이니 이것도 그저 일시적인 충동이 아닐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은 사뭇 진지했어요. 그렇게 자신있게 말하는 데에는 그만한 확신이 있을 테니까요. 그러면서 정말 한국이라는 나라가 궁금하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단순히 임무라고만 생각했던 이번 일이 이제는 조금 다른 의미로 다가왔죠. 미팅을 마치고 숙소로 돌아온 후에도 로버트의 말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어요. 한국으로 이민을 가겠다고. 정말 쉽지 않은 결정인데 그는 대체 무엇을 보고 그런 결심을 했을까요?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아서 저는 노트북을 열고 한국 아파트를 검색해 보기로 했어요. 그래야 그가 어떤 생각을 하는지 조금이라도 더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았죠. 검색 결과를 보자마자 저는 놀라지 않을 수 없었어요. 화면 가득히 펼쳐진 사진들은 하나같이 똑같이 생긴 회색 건물들이었거든요. 한눈에 보기에도 건물들은 다닥다닥 붙어 있었고 거대한 콘크리트 숲처럼 보였어요. 솔직히 말해서 숨이 막히는 기분이 들었어요. 저는 속으로 뭐야, 이건 전부 똑같이 생긴 회색 건물들이잖아. 저렇게 다닥다닥 붙어 있는 아파트에서 어떻게 살려고 하지? 라고 생각했어요. 미국에서는 보통 한 집 한 집이 독립된 구조로 이루어져 있고 집들 사이에는 꽤 넓은 마당이나 거리가 있잖아요. 그런데 한국 아파트 단지는 그야말로 집들이 모여있는 거대한 군집체 같았어요. 낯설고
솔직히 조금 답답해 보였어요.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기로 했어요. 검색 결과를 클릭하니 아파트 내부 사진이 나왔는데 솔직히 첫인상은 그리 좋지 않았어요. 모든 것이 너무나 효율적으로 설계되어 있어서인지 딱딱하고 차가운 느낌이 들었어요. 부엌은 말 그대로 손을 조금만 뻗으면 모든 것이 닿을 것처럼 작고 거실은 가구 몇 개만 놓아도 꽉 차 보였어요. 아무리 깔끔하게 정리된 모습이라지만 공간이 너무 제한적이라 사람의 숨소리까지 울릴 것 같은 기분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방도 문제였어요. 사진 속 방들은 하나같이 작고 단순했어요. 침대 하나와 책상 하나로 이미 꽉 차 있는 모습이었죠. 모든 것이 기능적으로 잘 설계되었겠지만 그 효율성이 오히려 사람을 숨막히게 하는 것 같았어요. 저는 방이라는 공간이 단순히 자거나 일하는 곳이 아니라 개인의 이야기가 담기는 곳이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하지만 한국 아파트의 방들은 그런 여유로움이나 따뜻함이 느껴지지 않았어요. 마치 생활 공간이 아니라 기계적으로 설계된 박스 안에 갇혀있는 기분이었죠. 그리고 무엇보다 창문 너머로 보이는 풍경이 문제였어요. 다른 아파트들이 빼곡히 들어찬 모습이 보였는데 그게 참 낯설고 불편하게 느껴졌어요. 집에 앉아 창밖을 보면 시원한 하늘과 넓은 풍경이 펼쳐져야 한다고 생각했는데 여기선 옆 건물의 벽이나 같은 구조의 또 다른 아파트들이 시야를 가득 채우고 있었어요. 로버트는 이런 환경을 알고도 이민을 결심한 건지 진심으로 궁금했죠. 저로서는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노트북을 덮으며 마음이 복잡해졌어요. 밀집된 회색 건물들, 답답하게 느껴지는 내부 공간, 그리고 익숙하지 않은 풍경들까지 한국이라는 나라가 왜 그렇게 특별하다고 말하는지, 그리고 그 모든 이유를 내가 이곳에서 직접 보고 느낄 수 있을지 궁금해졌어요. 이번 임무는 단순히 로버트를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제 자신에게도 새로운 질문을 던지는 여정이 될 것 같았어요. 한국 일정이 다가오면서 추가 미팅이 한 번 더 잡혔고 경호 팀장님이 주최하는 자리였죠. 이번 일정에 대한 세부 사항을 논의하는 자리였지만 그보다는 로버트가 왜 이런 경호를 요청하게 되었는지 배경을 듣는데 더 많은 시간을 썼어요. 경호 팀장님은 지난 몇 년간 로버트가 해외에서 겪었던 위험한 경험들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그 중에서도 남미에서 벌어진 끔찍한 사건은 듣기만 해도 소름이 돋더라고요. 로버트가 한 호텔에서 머물고 있을 때 마약 갱단이 호텔 문을 부수고 들어왔다는 거였어요. 경호팀이 로버트를 방 안에서 빠르게 대피시키긴 했지만 그 과정에서 몇 명의 스태프가 부상을 입었고 로버트는 극심한 트라우마를 겪게 되었다고 했죠. 그 이야기를 들으니 로버트가 해외 일정마다 대규모 경호팀을 동반하는 이유가 이해되더라고요. 겉으로는 차분하고 자신감 넘치는 모습이지만 그 이면에는 위험 속에서 살아남아야 했던 무거운 기억들이 자리하고 있었던 거죠. 특히 중국에서는 공항이나 행사장에서 팬들의 과도한 행동으로 문제가 자주 생겼다고 했어요. 공항에서 질서를 지키지 않아 서로 밀치고 다치는 일이 발생하거나 행사장에서 팬들이 경계를 넘어서 무리하게 접근하려는 일이 반복됐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상황 속에서 로버트는 늘 긴장 속에서 일정을 소화했을 테니 이번 한국 일정에서도 철저하게 신경을 써달라는 부탁은 당연한 요청처럼 들렸어요. 하지만 저는 조금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물론 치안이 나쁜 나라에서는 언제 어디서든 문제가 생길 수 있죠. 남미나 동남아시아 몇몇 지역은 제가 직접 경험해 본 곳들이라 더 잘 알거든요. 위험한 골목에서의 총격전, 호텔 복도에서 들리던 비명소리 같은 건 결코 드라마 속 이야기가 아니었어요. 그렇지만 한국도 안전하다는 이야기는 사실 드라마나 영화 같은 매체에서만 들어본 적이 있었거든요. 그런 매체들이 사실을 과장하거나 편집해서 보여주는 경우도 많으니 실제로 가보면 다른 곳들과 비슷하지 않을까 싶었어요. 한국 드라마를 보면서 솔직히 너무 과장되게 촬영을 한다고 느꼈거든요. 밤늦게 여성들이 홀로 거리를 걸어도 안전하고 길거리에 떨어진 물건이 다음 날까지 그대로 있는 모습들, 그런 것들이 너무 과장된 표현이라 오히려 드라마의 몰입감을 떨어뜨리기도 했죠. 미국에서는 절대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으니까요. 저는 속으로 역시 비슷한 분위기이겠지. 치안이 좋다고 해도 실제로 가보면 또 다를 거야 라고 생각했어요. 그저 이상적인 이미지를 심어주는데 성공한 것뿐이라고 여겼죠. 팀장님은 중국과 비교해 한국은 그나마 나을 거라고 했지만 저는 쉽게 납득이 되지 않았어요. 아시아 국가들 간의 차이는 분명 있겠지만 본질적으로 사람이 많이 몰리는 환경에서는
위험 요소가 늘 존재하니까요. 특히 로버트처럼 유명인이 한 장소에 나타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는 아무도 예측할 수 없어요. 팬들이 흥분하고 통제를 벗어나는 건 어느 나라에서나 비슷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좀 더 긴장이 되기 시작했어요. 더군다나 로버트는 일정 중에 한국 아파트를 둘러볼 계획까지 세우고 있었잖아요. 단순한 홍보 일정을 넘어 이민을 염두에 둔 개인적인 탐방까지 포함된 일정은 제게 큰 부담이었어요. 그가 호텔이나 행사장 같은 비교적 통제된 공간이 아니라 일반 시민들과 뒤섞이는 상황에서도 안전하게 움직일 수 있도록 준비해야 했죠. 그래서 저는 이번 임무에 대한 마음가짐을 다시 한번 다잡았어요. 치안이 좋든 나쁘든 저희 팀은 늘 최악의 상황을 가정하고 대비해야 했으니까요. 한국이 얼마나 안전한 나라인지 확인하려는 건 제 개인적인 호기심일 뿐, 제 본업은 로버트를 안전하게 보호하는 거였어요. 그리고 그를 지키는 동시에 제가 품고 있던 의문도 하나씩 풀어가야겠다고 생각했어요. 드디어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 저는 긴장으로 온몸이 굳은 느낌이었어요. 비행기를 타고 이동하는 동안 경호 내내 우리가 예상해야 할 최악의 상황에 대해 논의했거든요. 공항에서 유명 인사를 맞이하려는 팬들이 몰려들었을 때 얼마나 혼란스러운 상황이 벌어질 수 있는지는 여러 나라에서의 경험을 통해 익히 알고 있었어요. 특히 남미와 중국에서 겪었던 끔찍한 상황들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죠. 그래서 입국장 문이 열리기 전부터 마음을 단단히 먹고 있었어요. 하지만 문이 열리자마자 보게 된 장면은 제가 예상했던 것과는 완전히 달랐어요. 공항 한가득 사람들이 몰려 있었어요. 카메라 플래시가 연달아 터지고 팬들이 로버트를 향해 환호성을 질렀어요. 그 자체는 익숙했어요. 하지만 이상한 점은 그들이 보여주는 태도였어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도 누구 하나 밀거나 소란을 피우지 않았어요. 모두가 제자리에 서서 경호 라인을 넘지 않고 있더라고요. 처음에는 믿기 어려웠어요. 이게 가능해? 라는 생각이 들 정도였죠. 사람들이 보여준 질서 정연함은 정말 인상 깊었어요. 어떤 팬은 카메라를 들고 로버트를 찍으면서도 경호원들에게 방해되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움직였고, 또 다른 팬들은 로버트가 지나가는 모습을 조용히 바라보기만 했어요. 큰 소리로 외치거나 무리하게 가까이 가려는 사람도 없었어요. 이 모습은 제가 이전에 경험했던 공항 팬덤의 혼란과는 너무 달랐어요. 예를 들어 남미에서는 팬들이 공항의 장벽을 뛰어넘거나 심지어 경호원들과 몸싸움을 벌이는 일도 있었고, 중국에서는 사람들이 질서를 무시하고 서로를 밀치다가 부상을 입는 경우도 많았어요. 그런 장면들에 익숙했던 저로서는 지금 눈앞에 펼쳐진 이 모습이 정말 믿기지 않았어요. 저뿐만이 아니었어요. 다른 경호팀원들도 어리둥절한 표정을 짓고 있었죠. 팀장님은 제게 살짝 고개를 끄덕이며 이게 한국인가 봐라는 듯한 눈빛을 보냈어요. 저도 모르게 미소가 지어지더라고요. 예상했던 혼란이 없으니 몸은 확실히 덜 긴장됐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오히려 이 차분한 분위기가 낯설게 느껴졌어요. 공항에서 이동하는 동안에도 상황은 마찬가지였어요. 팬들은 로버트가 지나갈 때면 자발적으로 길을 내줬어요. 경호원들이 굳이 밀거나 제지하지 않아도 그들은 조용히 한 발씩 물러나며 로버트를 배려하더라고요. 저는 그 광경을 보면서 이런 나라가 정말 있을 수 있다는 게 신기했어요. 공항 측에서 별도로 사람들을 통제하거나 특별히 교육한 게 아닐까 싶었지만 팬들의 행동은 너무나 자연스러웠어요. 이건 단순히 누군가의 지시에 의한 행동이 아니라 이들만의 문화와 시민의식에서 나온 것 같았어요. 물론 환호성과 카메라 플래시는 여느 나라와 다르지 않았어요. 팬들의 열정적인 모습은 한국에서도 동일했죠. 하지만 그 열정 속에서도 다른 사람을 배려하려는 태도가 느껴졌어요. 그게 참 이상하게 마음을 움직이더라고요. 제가 경호를 하면서 느껴온 팬들의 모습은 대부분 내가 더 앞에 가겠다라는 경쟁적인 모습이었는데, 여기서는 마치 모두가 같은 규칙 아래 조화를 이루고 있는 것 같았어요. 로버트 역시 놀란 것 같았어요. 그는 걸어가면서 팬들을 향해 미소를 지었고 가끔 손을 흔들기도 했어요. 공항에서의 경험이 그의 긴장을 어느 정도 풀어준 듯 보였어요. 경호팀으로서는 참 다행스러운 일이었죠. 사실 이런 상황이라면 어느 정도의 충돌은 불가피하다고 생각했는데 그 모든 걱정이 무색해질 정도로 순조롭게 진행됐어요. 공항을 빠져나가는 데 걸린 시간은
단지 몇 분뿐이었어요. 이전에 중국에서 3시간 이상 걸렸던 혼란스러운 경험과는 정말 대조적이었죠. 공항 밖으로 나와 차량에 오르며 저는 잠시 창밖을 내다봤어요. 팬들은 여전히 로버트를 향해 손을 흔들고 있었지만 그들의 행동에는 과하지 않은 따뜻함이 담겨 있었어요. 정말 이상하네. 이 나라 사람들은 뭔가 달라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물론 한 번의 경험만으로 한국이라는 나라를 완전히 이해했다고 말할 수는 없겠죠. 하지만 적어도 첫인상만큼은 아주 긍정적이었습니다. 그런데 로버트가 한국에서 가장 먼저 가고 싶어 했던 곳은 다름 아닌 아파트였어요. 영화 홍보 일정이 시작되기도 전에 그가 가장 우선시했던 건 실제로 한국에서 살아볼 집을 둘러보는 일이었죠. 저로서는 조금 의외였어요. 보통 연예인들은 화려한 스위트룸 호텔이나 개인 빌라 같은 곳에 머물며 일정을 소화하거든요. 그런데 로버트는 아파트라는 구체적인 형태를 정해두고 그곳을 직접 보고 싶어 했어요. 저는 아파트 투어를 떠나기 전부터 마음속에 선입견을 안고 있었어요. 공항으로 오던 길에 차창 너머로 보았던 아파트 단지들, 그 모습이 머릿속에 깊게 박혀 있었거든요. 높고 커다란 회색 건물들이 나란히 늘어서 있는 풍경은 솔직히 답답하고 숨막히게 느껴졌어요. 멀리서 봤을 땐 답답해 보였는데 이런 데서 살아야 하나 속으로 중얼거렸어요. 미국에서는 집들이 서로 적당히 떨어져 있는 게 익숙한데 이렇게 빽빽하게 붙어 있는 건물들 속에서 산다는 게 상상이 잘 되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런 생각도 잠시. 아파트 투어가 시작되면서 제 인상은 점점 바뀌기 시작했어요. 첫 번째로 방문한 아파트 단지의 입구부터가 전혀 예상 밖이었거든요. 경비실 옆으로 잘 정돈된 조경이 펼쳐져 있었고 곳곳에 나무와 꽃이 심어져 있었어요. 건물 외관은 분명 멀리서 봤을 때와 같은 회색이었지만 가까이서 보니 단조롭다기보다는 세련된 느낌이었어요. 입구 쪽에 작은 분수가 있었는데 물줄기가 반짝이는 걸 보니 마음이 조금씩 누그러졌어요. 공인중개사가 우리를 반갑게 맞이하며 건물 내부를 안내하기 시작했어요. 통역을 통해 설명을 들으며 로버트와 함께 내부로 들어섰는데 로비부터 눈길을 사로잡았어요. 높게 뻗은 천장과 넓은 공간, 그리고 은은하게 흐르는 음악까지 모든 것이 호텔의 로비를 방불케 했어요. 심지어 로비 한쪽에는 작은 카페와 독서 공간이 마련되어 있었는데 그 섬세함이 놀라웠어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아파트 내부로 들어가니 제 예상을 완전히 뒤엎는 광경이 펼쳐졌어요. 내부는 기능적으로 설계되었다기보다는 편안하고 고급스러운 분위기를 풍겼어요. 바닥은 따뜻한 톤의 원목으로 마감되어 있었고 큰 창문을 통해 자연광이 가득 들어오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어요. 거실과 부엌, 그리고 침실로 이어지는 구조도 단순하면서도 세련됐더라고요. 특히 부엌에는 최신식 가전제품들이 설치되어 있었는데 작은 공간에서도 모든 것이 효율적으로 배치되어 있었어요. 저는 그제야 깨달았어요. 이전에 제가 봤던 단순한 사진들만으로는 이런 분위기를 상상할 수 없었다는 걸요. 하지만 제가 정말 감탄하게 된 건 아파트 단지 내 시설들이었어요. 공인중개사가 우리를 단지 내 편의시설로 안내했을 때 저는 눈을 의심했어요. 수영장이 있다고는 들었지만 그 규모와 퀄리티가 거의 리조트 수준이었거든요. 깔끔하게 관리된 실내 수영장은 물론이고 온수 스파와 사우나까지 갖추고 있었어요. 옆에는 최신식 헬스장이 있었는데 그곳에는 각종 운동기구와 개인 트레이닝 공간까지 마련되어 있었어요. 그 외에도 아이들을 위한 키즈룸, 주민들이 사용할 수 있는 파티룸, 심지어 조식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간까지 있었어요. 미국에서도 고급 아파트 단지들은 많지만 이런 식으로 생활 전반을 완벽히 지원하는 시설을 갖춘 곳은 흔치 않아요. 모든 것이 잘 갖춰져 있으니 굳이 외출하지 않아도 단지 안에서 대부분의 필요를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저는 속으로 리조트를 방불케 한다는 말이 이런 데 쓰이는 거구나라고 생각했어요. 로버트 역시 이런 점들에 깊은 인상을 받은 듯 했어요. 그는 통역사를 통해 공인중개사에게 여러 질문을 했고 아주 적극적으로 아파트 곳곳을 둘러봤어요. 저는 그의 열정적인 태도를 보며 그가 왜 이곳에 이민을 고려하고 있는지 조금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적어도 이 아파트 단지 안에서라면 로버트가 찾고 있는 편안한 일상과 안정감을 충분히 누릴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투어를 마치고 아파트를 나오면서 저는 다시 한번 주변을 둘러봤어요. 그런데 정말 놀라웠던 건 아파트의 가격이었습니다. 물론 너무 좋고 편리했지만 가격이 어마어마하더라고요. 로버트조차도
예상을 뛰어넘는 가격이라고 생각한 듯 했어요. 한국 물가가 체감되면서 얼마나 부자인 걸까 생각하게 되었죠. 그러면서 한국의 경제력에 대해 좀 더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아파트 투어는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었어요. 로버트는 아파트 내부와 단지의 시설들을 꼼꼼히 살펴보며 진지하게 이곳에서의 삶을 그려보는 듯 했어요. 저 역시 이제는 처음의 부정적인 시각에서 벗어나 조금씩 이곳의 매력에 동화되고 있었죠. 하지만 경호원으로서 저는 여전히 긴장을 늦출 수 없었어요. 경호팀원 대부분은 단지 외부와 입구 쪽에 배치된 상황이었고 내부에서 로버트를 보호하는 건 저 혼자였거든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다음 층으로 이동하던 순간이었어요.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고 한 여성이 조심스럽게 타는 모습을 보았어요. 처음엔 그냥 이 단지에 사는 주민일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녀가 들고 있는 손가방에서 로버트의 얼굴이 인쇄된 작은 굿즈가 살짝 보였어요. 저는 순간적으로 모든 감각이 날카로워졌어요. 혹시라도 팬이 예기치 못한 행동을 할까봐 경계심이 높아졌죠. 여성은 로버트를 보더니 잠시 숨을 들이마시는 듯한 반응을 보였어요. 하지만 예상외로 그녀는 그 이상 어떤 행동도 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아주 조심스럽게 한쪽 구석에 서서 시선을 아래로 내리고 있었죠. 그런 모습이 오히려 저를 더 긴장하게 만들었어요. 너무 조용하면 오히려 더 불안한 법이거든요. 저는 그녀를 주시하면서 만약의 사태에 대비하려고 했어요. 하지만 그녀는 고개를 조금 숙인 채로 힐끗힐끗 그저 바라만 보고 있는 것 같았어요. 그녀는 로버트를 향해 무작정 다가가거나 사진을 찍으려 하지 않았어요. 그녀의 행동이 어찌나 신중하고 절제되어 있었는지 저도 모르게 긴장이 조금 풀렸어요. 그러자 로버트도 그녀를 눈치챈 것 같았습니다. 엘리베이터가 멈춰 문이 열리자 그는 잠시 멈춰 섰어요. 그녀를 향해 살짝 미소를 지으며 통역사를 통해 어떤 대사를 좋아하느냐고 물었어요. 그녀는 순간 깜짝 놀란 듯 했지만 금세 용기를 내서 자신이 가장 좋아하는 장면과 대사를 조심스럽게 이야기했어요. 로버트는 고개를 끄덕이며 그 대사를 짧게 따라 하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고 그녀는 작은 탄성을 내뱉었어요. 하지만 여전히 거리를 유지한 채 절제된 모습을 잃지 않았어요. 그 후 로버트는 그녀에게 사인도 먼저 해주겠다고 했고 그녀는 감사 인사를 건네며 자신이 가져온 작은 굿즈의 사인을 받아갔어요. 모든 일이 차분하고 평화롭게 진행됐어요. 그녀는 마지막까지 로버트에게 과한 요구를 하거나 그를 불편하게 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일정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짧게 인사를 남기고 엘리베이터에서 먼저 내려갔어요. 그 순간 저는 깊은 감탄을 느꼈어요. 다른 나라에서는 팬이 이런 상황에서 소리를 지르거나 심지어 무리하게 접근하려는 경우가 다반사였거든요. 하지만 이 팬은 달랐어요. 자신의 흥분된 마음을 자제하면서도 팬심을 표현할 줄 아는 사람이었죠. 저는 속으로 한국인들은 다들 이런 건가라고 생각했어요. 한국에서 처음 본 공항의 질서정연한 팬들과 마찬가지로 이 여성 역시 경계를 넘지 않으려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어요. 이런 문화는 도대체 어디에서 나오는 걸까 하는 궁금증마저 들었어요. 엘리베이터에서 내려 다음 투어 장소로 이동하며 로버트는 가볍게 웃고 있었어요. 팬과의 짧은 만남이 그에게도 좋은 기억으로 남은 듯 했어요. 저는 그제야 긴장을 풀며 다시 한번 한국 팬 문화에 대해 생각해 봤어요. 이렇게나 매너 있는 태도를 가진 사람들이라면 경호원으로서의 부담이 훨씬 줄어들 수밖에 없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로버트와 저는 다음 장소로 이동하기 위해 로비로 내려왔고 공인중개사와 통역사가 앞서 길을 안내하고 있었죠. 저는 여전히 주변을 주시하며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조용했던 로비에 갑작스러운 소리가 울려 퍼졌어요. 배트맨! 이라는 어린아이의 외침이었어요. 저는 그 순간 본능적으로 로버트를 보호해야 한다는 생각에 긴장했어요. 소리가 난 방향을 바라보니 한 6살쯤 되어 보이는 남자아이가 부모님과 함께 로비에 서 있었어요. 아이는 로버트를 보더니 눈이 동그래져서 그 자리에서 꼼짝도 못하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갑자기 작은 발로 힘차게 뛰기 시작했어요. 아이는 환하게 웃으며 로버트를 향해 달려가려고 했죠. 부모님은 그 모습을 보고 당황하며 재빨리 아이를 붙잡았어요. 안 돼. 그러면 안 되라고 말하며 아이를 진정시키려 했지만 아이는 이미 흥분을 감추지 못한 모습이었어요. 그 순간 저는 만약 아이가 로버트를 향해 더 다가오면
어떻게 해야 할지 빠르게 계산하고 있었어요. 평소 같으면 팬들의 돌발 행동에 대비해 즉각적으로 개입했겠지만 이번에는 상대가 어린아이였기 때문에 더 조심스러웠어요. 아이의 순수한 모습이 위협으로 느껴지진 않았지만 로버트가 불편함을 느낄까봐 신경이 쓰였거든요. 그런데 정작 로버트는 전혀 긴장하거나 당황하지 않는 모습이었어요. 오히려 부드러운 미소를 지으며 아이를 향해 천천히 걸어갔어요. 로버트는 부모님께 괜찮아요라는 뜻을 전달하며 아이와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어요. 놀라운 건 아이가 로버트의 영어를 모두 이해하고 자연스레 영어로 대화가 가능했죠. 아이는 여전히 눈을 반짝이며 로버트를 바라봤고 진짜 배트맨이에요? 라고 물었어요. 그 말을 듣고 저는 속으로 웃음을 참을 수 없었어요. 아이의 목소리에는 순수한 흥분과 설렘이 가득 담겨 있었거든요. 로버트는 고개를 끄덕이며 유머러스하게 답했어요. 그는 아마도 다음엔 한국 하늘을 날고 있을지도 몰라라고 말했어요. 아이는 그 말을 듣고 너무 좋아서 두 손을 꼭 쥐며 작은 탄성을 질렀어요. 그 모습이 어찌나 귀엽던지 저도 긴장을 잊고 살짝 미소를 지었어요. 부모님은 여전히 조심스러워하며 아이를 데려가려 했지만 로버트는 오히려 사진 한 장을 찍자고 제안했어요. 부모님이 감사 인사를 전하며 아이를 로버트 옆에 세웠고 로버트는 아이와 함께 포즈를 취하며 밝게 웃었어요. 그 순간이 참 훈훈했어요. 단순히 유명인과 팬의 만남을 넘어 두 사람 사이에 따뜻한 교감이 느껴졌거든요. 아이와 부모님이 로비를 떠난 뒤 로버트는 제게 살짝 웃으며 한국에선 모두들 편하게 해주니 내가 먼저 다가가고 싶은 느낌이라고 말했어요. 한국 사람들이 매너가 좋다는 건 알고 있었지만 이 정도일 줄은 몰랐다며 한국으로 이주를 결정한 게 너무 잘한 것 같다는 확신이 든다고 했죠. 그의 표정에는 만족과 여유가 가득했어요. 이번 투어는 제게 단순한 경우 임무 그 이상으로 다가오고 있었어요. 한국이라는 나라와 사람들에 대해 제가 품고 있던 선입견이 조금씩 허물어지고 있다는 걸 느꼈어요. 로버트 역시 이런 경험을 통해 이곳에서의 삶에 대한 기대를 더 키워가는 듯 했어요. 그리고 다음날 영화 시사회는 한국 일정 중 가장 중요한 행사 중 하나였어요. 당연히 저는 경호원으로서 긴장을 늦출 수 없었죠. 하지만 막상 현장에 도착하고 나니 공항에서 느꼈던 것처럼 또 한 번 예상이 빗나갔어요. 시사회장은 팬들로 가득했지만 그들의 태도는 놀랍도록 질서정연했거든요. 팬들은 미리 배정받은 좌석에 앉아 있었고 이동할 때도 조용히 줄을 지켜 움직였어요. 로버트가 모습을 드러내자 환호성과 박수가 이어졌지만 그 안에는 통제할 수 없는 혼란은 전혀 없었어요. 팬들 사이에는 묘한 배려심 같은 게 느껴졌어요. 모두가 로버트를 응원하면서도 서로를 방해하지 않으려는 듯한 모습이었죠. 저는 이질적인 경험에 당황하면서도 감탄하지 않을 수 없었어요. 결국 우리의 경호 업무는 지나치게 평화로운 상황 덕분에 거의 필요 없게 되었어요. 로버트는 스태프들과 팬들에게 신경 쓰는데 온전히 집중할 수 있었고 저희 경호팀은 그저 주변에서 조용히 대기할 뿐이었어요. 로버트는 오히려 경호원이 너무 많다며 시간대별로 팀을 나눠 일부에게 자유시간을 주기 시작했어요. 이런 상황은 제 경호 경력에서 정말 드문 일이었죠. 자유시간을 받았지만 저는 갑자기 주어진 이 시간에 무엇을 해야 할지 막막했어요. 시사회 현장을 둘러보며 여전히 주변을 신경 쓰고 있었는데 그때 어디선가 고소한 냄새가 풍겨왔어요. 그 냄새는 강렬하게 저를 이끌었죠. 저는 냄새를 따라 자연스럽게 발길을 옮겼고 스낵 코너에 도착했어요. 한국 영화관의 스낵 코너는 저에게 작은 충격을 안겨줬어요. 미국의 영화관에서는 보통 팝콘과 탄산음료가 줄을 이루잖아요. 그런데 여기서는 그 이상의 선택지가 너무 많았어요.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온 건 팝콘이었는데 크림치즈 맛, 카라멜 맛, 심지어 매운맛 팝콘까지 종류가 다양했어요. 그 옆에는 고구마 말랭이와 치즈볼 같은 독특한 간식들이 진열돼 있었어요. 저는 이 모든 게 너무 신기했어요. 이렇게 다양한 맛과 형태의 간식이 있다는 건 상상도 못했거든요. 또 한 가지 놀라웠던 건 영화관에서 판매하는 음료와 음식의 종류였어요. 단순히 탄산음료나 물을 파는 게 아니라 커피부터 시작해서 생과일 주스, 심지어 맥주까지 있더라고요. 음식 코너에서는
떡볶이나 핫도그 같은 한국식 간식도 판매하고 있었어요. 이건 영화관이라기보단 마치 작은 푸드코트 같아라고 속으로 생각했어요. 저는 그저 영화 상영 전에 스낵을 고르는 시간조차 이렇게 흥미로울 수 있다는 게 믿기지 않았어요. 결국 저는 고소한 냄새의 주인공이었던 카라멜 팝콘과 한국식 핫도그를 사게 됐어요. 팝콘은 달달하면서도 은은한 버터향이 느껴졌고 핫도그는 겉은 바삭하고 안은 부드러운 게 정말 독특했어요. 간단히 스낵을 먹으면서 영화관 내부를 둘러보니 마치 작은 놀이공원처럼 보였어요. 상영관 외에도 VR 체험존이나 게임 공간 같은 시설이 있었고 가족 단위로 온 사람들이 즐겁게 시간을 보내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어요. 이 모든 걸 보면서 저는 한국 영화관은 단순히 영화를 보는 곳이 아니라 그 자체로 하나의 종합적인 엔터테인먼트 공간이라는 걸 깨달았어요. 미국에서는 영화관이 영화 감상을 위한 장소로만 기능한다면 여기선 사람들이 다양한 경험을 즐길 수 있는 멀티플렉스 같은 곳이었죠. 이곳에서는 영화를 보기 전부터 이미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게 가능하다는 게 참 신기했어요. 자유시간이 끝나갈 무렵 저는 경호 업무로 다시 복귀하며 로버트와 팬들을 지켜봤어요. 그는 팬들과 함께 사진을 찍고 사인을 하며 행복한 표정을 짓고 있었어요. 그동안의 긴장이 풀린 듯한 모습이었죠. 저는 그를 보며 이 시사회는 그에게도 그리고 우리 팀에게도 잊지 못할 경험이 될 것 같아라고 생각했어요. 영화 시사회는 한국의 또 다른 매력을 발견하게 해준 순간이었어요. 단순히 질서정연한 팬들뿐만 아니라 영화관이라는 공간의 색다른 모습까지 제게 신선한 충격을 줬거든요. 일정이 모두 마무리된 저녁, 로버트와 저는 마장동에 위치한 한 고깃집에서 마지막 식사를 함께하게 되었어요. 스태프들은 이미 다른 자리에서 저녁을 즐기고 있었고 우리 둘은 조용히 고기를 굽기 시작했어요. 마장동이라는 이름 자체가 낯설었지만 이곳이 한국에서 한우로 유명한 동네라는 설명을 듣고는 기대가 되더라고요. 고깃집의 분위기는 정겹고 소박했어요. 미국에서 익숙한 화려한 스테이크 하우스와는 전혀 달랐죠. 실내는 단순했지만 각 테이블에 작은 불판이 있고 그 위에서 신선한 고기를 구워 먹는 형태가 어찌 보면 더 정감있게 느껴졌어요. 고기를 굽는 동안 바닥에서 들려오는 조용한 지글거림과 고소한 냄새는 금세 긴장을 풀어줬어요. 저는 한우를 먹어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로버트가 먼저 한 조각을 먹고 감탄하는 모습을 보며 점점 기대가 커졌죠. 한우는 정말 놀라웠어요. 고기의 부드러움과 깊은 풍미는 입안에서 녹아드는 듯 했어요. 미국의 스테이크와는 완전히 다른 느낌이었죠. 로버트도 한우의 맛에 깊이 빠진 듯 감탄사를 연발하며 더 먹기 좋게 고기를 뒤집고 있었어요. 그렇게 맛있는 음식을 나누며 이야기가 자연스럽게 흘러갔어요. 로버트는 고기를 천천히 먹으면서 자신의 과거에 대한 이야기를 꺼냈어요. 그는 경호원들과의 신뢰를 쌓는 것이 얼마나 힘들었는지에 대해 말했죠. 특히 그가 중국에서 겪었던 끔찍한 경험을 떠올리며 표정이 잠시 어두워졌어요. 그는 팬들의 무질서한 행동 때문에 자신이 크게 다쳤던 일을 설명했어요. 당시 공항에서 팬들이 로버트를 가까이 보기 위해 서로를 밀치면서 상황이 통제 불가능해졌고 그 과정에서 로버트는 보호막을 벗어난 채 팬들 틈에 갇혔다고 했어요. 팬들 중 일부는 그의 옷을 잡아당기고 심지어 넘어뜨리기까지 했다고 했죠. 그 사고로 인해 그는 갈비뼈에 금이 가는 부상을 입었고 이후로 해외 일정마다 경호원들을 더욱 신중히 고용하게 되었다고 고백했어요. 그는 당시 자신이 경호원들을 신뢰하지 못했던 점에 대해 후회도 느꼈다고 말했어요. 경호원들과의 원활한 소통이 부족했던 게 문제였고 그로 인해 더 큰 사고로 이어진 것 같다고 했죠.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는 그의 말 속에 담긴 후회와 아쉬움을 느낄 수 있었어요. 동시에 이번 한국 일정에서 경호팀과의 관계가 훨씬 원활해졌다는 점도 강조하며 고마움을 표현했어요. 그는 그가 자신의 약한 순간을 털어놓으며 경호원으로서의 제 역할을 신뢰해 준다는 점에 감사함을 느꼈어요. 평소에 이런 깊은 이야기를 들을 기회는 거의 없었거든요. 보통은 저희가 배경에서 조용히 움직이고 유명 인사와의 교류는 최소화하는 게 일반적이에요. 하지만 이날은 달랐어요. 고깃집의 따뜻한 분위기와 한우의 깊은 맛이 로버트와 저 사이의 벽을 허물어준 것 같았죠. 저도 그에게 제 경험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했어요. 경호 업무를 하면서 여러 나라를 다녔고 때로는 위험천만한 순간도 있었지만
이렇게 인간적으로 가까워진 적은 없었다고 솔직히 말했어요. 경호원과 클라이언트라는 공식적인 관계를 넘어 서로를 이해하려는 대화가 이루어진 건 정말 특별한 일이었어요. 로버트는 제 이야기를 경청하며 고개를 끄덕였고, 그렇게 우리는 문화적인 차이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나눴어요. 로버트는 한국 팬들의 질서정연한 모습과 배려심에 대해 계속해서 놀라움을 표현했어요. 그는 자신이 여러 나라에서 많은 팬들을 만났지만 한국처럼 매너를 지키면서도 열정적인 팬 문화를 경험한 적이 없다고 말했어요. 그 말에 저는 공감할 수밖에 없었어요. 한국에서의 경험은 저 역시 새로웠고 이 나라 사람들에 대해 더 알고 싶어지는 계기가 되었거든요. 고기가 다 익어갈 무렵 로버트는 이번 한국 일정이 자신에게 아주 특별했다고 말했어요. 그는 이곳에서 느낀 것들이 단순히 일적인 성과를 넘어 개인적으로도 많은 영감을 줬다고 했어요. 식사를 마치고 고깃집을 나서는 길에 로버트와 저는 짧게 웃으며 서로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했어요. 마장동 고깃집에서의 맛있는 식사를 마친 후 저는 소화를 좀 시키고 싶어서 혼자 거리를 걷기로 했어요. 배도 부르고 날씨도 선선해서 잠깐 산책하기에 딱 좋았거든요. 로버트와의 대화에서 느꼈던 따뜻한 여운을 곱씹으며 골목길을 천천히 걸었어요. 한국의 밤거리는 생각보다 조용하고 평화로웠어요. 낮에는 사람들이 분주히 움직였던 곳이었지만 밤이 되니 한층 차분해진 분위기였죠. 그렇게 걷던 중 엄마에게 전화가 왔어요. 저는 반갑게 전화를 받았는데 엄마는 제 목소리를 듣자마자 걱정을 쏟아내셨어요. 밤중에 혼자 돌아다니면 어쩌니? 아무리 내가 경호원이라도 위험한 건 마찬가지야 라고 하시며 걱정을 멈추지 않으셨어요. 엄마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염려가 담겨 있었죠. 저는 엄마를 안심시키고 싶어서 영상통화를 켰어요. 엄마, 여기 한국이 얼마나 안전한지 직접 보여줄게요 라고 말하며 카메라를 주위로 돌렸어요. 골목길에는 몇몇 상점들이 아직 문을 열어놓고 있었고 사람들은 소란스럽지 않게 이야기를 나누며 길을 걷고 있었어요. 가로등 불빛이 환히 비추는 거리는 더없이 평화로워 보였죠. 저는 그런 모습을 엄마에게 보여주며 보세요. 여긴 정말 조용하고 안전해요. 아무 걱정하지 마세요 라고 말했어요. 엄마는 화면 속 평화로운 풍경을 보시고서야 한숨을 돌리며 그래도 너무 늦지 않게 숙소로 돌아가라고 하셨어요. 전화를 끊으면서 저는 엄마의 걱정이 이해되면서도 한국에서 느낀 안정감이 새삼 특별하게 다가왔어요. 통화를 마치고 길을 걷다 보니 한 가게의 간판이 눈에 들어왔어요. 주인이 없는 가게였는데 손님들이 물건을 사가고 있었죠. 저는 순간 멈춰서서 간판을 다시 봤어요. 구글 번역으로 검색해보니 무인 아이스크림 가게더라고요. 호기심이 발동한 저는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어요. 가게 내부는 깔끔하게 정돈되어 있었어요. 냉동고가 일렬로 나란히 놓여 있었고 그 안에는 각양각색의 아이스크림이 가득했어요. 벽에는 구매 방법이 적힌 안내문이 붙어 있었는데 번역해보니 정말로 점원이 없는 가게였어요. 고객이 원하는 아이스크림을 고른 뒤 셀프 계산대에서 직접 결제하는 시스템이었죠. 저는 그걸 보며 감탄하지 않을 수 없었어요. 이게 정말 가능하다고 라는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냉동고를 열어보니 아이스크림 종류가 정말 다양했어요. 미국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브랜드는 물론이고 한국에서만 볼 수 있는 독특한 맛들도 있더라고요. 저는 고민 끝에 초콜릿과 바닐라 맛이 섞인 아이스크림을 골랐어요. 셀프 계산대로 가서 카드로 결제를 마쳤는데 모든 과정이 너무 간단하고 자연스러웠어요. 하지만 동시에 의문도 들었어요. 사람이 없는 가게라면 물건을 훔치거나 계산하지 않고 가져가는 일이 생기지 않을까? 가게를 둘러보니 그럴 가능성은 전혀 없어 보였어요. 모든 게 깔끔하고 정돈된 상태로 유지되고 있었고 어딘가 서툰 흔적은 찾을 수 없었거든요. 저는 아이스크림을 들고 밖으로 나와 근처 벤치에 앉아 이 경험에 대해 곰곰이 생각했어요. 아무도 물건을 훔치지 않고 가게를 어지럽히지도 않는다는 점이 너무 신기했어요. 이건 단순히 가게의 관리가 잘 돼 있어서가 아니라 사람들이 스스로 책임감과 신뢰를 지키고 있기 때문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미국에서 이런 형태의 가게가 운영될 수 있을지 상상해봤어요. 솔직히 불가능할 것 같았어요. 제가 본 미국의 거리에는 종종 홈리스들이 주변을 어지럽히거나 상점에 무단으로 들어가는 일이 많았거든요. 무인 가게 같은 시스템은
분명 큰 리스크를 감수해야 할 일이었겠죠. 그런 점에서 한국은 정말 다른 세상이었어요. 여긴 진짜 다르구나라는 생각을 하며 아이스크림을 한 입 먹었어요. 달달한 맛이 입안에 퍼지며 마음까지 편안하게 만들어줬어요. 저는 그 순간 한국이 왜 이렇게 안전하고 신뢰 기반의 문화를 가질 수 있는지 궁금해졌어요. 그리고 그런 문화를 직접 체험하게 된 게 참 특별하다는 생각도 들었어요. 숙소로 돌아가는 길에 저는 다시 한번 한국의 밤거리를 둘러봤어요. 평화롭게 이어지는 골목과 조용히 서로를 배려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머릿속에 깊이 각인됐어요. 이곳은 단순히 새로운 나라가 아니라 제가 익숙했던 환경과는 전혀 다른 매력을 가진 세계였어요. 정말 특별한 경험을 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며 숙소 문을 열었어요. 오늘 밤의 기억은 오랫동안 제 마음속에 남을 것 같았어요. 오늘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한국에서의 놀라운 경험이라는데 아파트 가격이나 무인 아이스크림 가게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댓글 많이 달아주세요. 감동 필름이었습니다.